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명단 속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 인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군요. 특히 대선 기간 동안 그 여느 후보들보다도 당시의 경쟁자들이었던 윤석열과 이재명으로부터도 모두 찬성을 받아냈던 그 안철수의 공약들 가운데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 연금개혁의 주관 분야인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다가 윤석열은 자기와 40년 지기라고 하는 어느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임명했더군요. 그 이름들은 제가 여기서 더 옮기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왜 안철수에는 한 사람도 없느냐고 물으니 윤핵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니 어디면 안철수기가 따로 있고 윤석열기가 따로 있냐 이러잖아요. 이 인사를 주관하고 있는 윤핵관 장제원이 그 대답 원문이래요. 안철수기에 누구기에 우리 윤석열기에는 있나? 정말 그런가요? 윤석열기가 아니라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어느 대학병원장에게 이 보건복지부 상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연금개혁, 대선 기간에 안철수가 발의했고 윤석열도 이재명도 모두 찬성했던 이 공약, 그리고 또 과기부 장관 자리도 나눠놨어요. 역시 윤석열과 개인 친분이 있는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의 그 위대한 과학기술 혁명의 구상,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무슨 킹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윤핵관 인사 맞죠? 그런데 윤핵관들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니 그럼 윤핵관이 아니라 윤인맥 인사죠. 그러니까 이 공동정부 벌써 시작부터 김이 새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장제원이 기자들이 질문에 대고 하는 그 대답을 빈다면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 씨의 말대로라면 이자들이 지금 취현하고자 하는 공동정부의 취지라는 것은 그냥 추천만 받고 그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공동정부입니까? 그냥 내 혼자 정부고 내 혼자 다 해먹겠다는 정부잖아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느냐면 그 1차 조각 인사를 발표하는 현장에 윤석열이 곁에다가 한덕수라는 한마디로 허수아비 마당발을 하나 세워놓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덕수에게 책임 총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인사들은 다 책임 총리로서 한덕수가 알아서 제청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세살 먹은 아이로 하나 보죠? 이런 걸 가리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도 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니, 그래서 이따위 바보 같은 설익은 장난질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기사에 달고 있는 댓글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견해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정리를 해보면 대개 세 가지로 나뉘고 있더군요. 물론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의 배엉망덕과 안철수의 토사구팽이라는 것입니다. 즉 배엉망덕한 윤석열에 의해 안철수가 지금 토사구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사구팽도 이렇게 고약한 토사구팽은 없대요. 안철수 본인에게는 인수위원장을 맡겨 죽도록 일을 시켜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윤핵관들을 동원하여 국무총리 못하게끔 여론전을 펼쳤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순으로는 또 안철수의 인물들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와 과학기술 이 두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인 리하면 신용현이나 최연석이나 그리고 이태규까지도 1차 조각 인선에서 모두 다 제외된 것 아닙니까? 기사들에서 쓰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남아있는 장관 자리에도 안철수의 사람들 몫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대요. 물론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은 건 확실한 사실이죠. 장제원이 말로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도 주고받곤 한데요. 특히 이번 인선과 관련하여서도 안철수 위원장께서 특별히 어떤 이견을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짐작하고 있더군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 인품이야.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냥 묵묵히 견딜 사람이고 장관 추천했는데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추천한 사람 모양새만 우습게 만들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이태규 의원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사태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댓글 하나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지지해온 중도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이쁘게 보고 싶어도 참 마음이 안 간다. 이 자들은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를 불러리로 내세워 이미지 활용에만 써먹고 이젠 슬슬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조금만 더 지켜보면 곧 답이 나올 것 같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곧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제 조만간 발표할 터인데 사람들은 사회교육부 총리에 중량감이 있는 최진석 교수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 잘 아시죠? 대선 때 안철수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부서들은 이미 1차 내각 인선에서 윤핵관 내지 윤 인맥들이 다 차지해버렸죠. 국방, 과학, 국토, 문체, 보건, 거기다 여가부까지 말입니다. 남은 건 아마 해양수산부니, 환경부니, 노동부니 이런 부서들에서 장관하는 건 그냥 국회의원 하기만도 못해요. 임기 내내 언론에 얼굴 한번 내밀 기회조차도 있을지 모를 그런 자리들에다가 안철수계의 사람들을 가면 한두 자리는 배려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도둑들이 농만기에 남의 집 부림소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 겨우 꼬리곰탕 한 그릇 얻어먹고는 그 소도둑 소리를 함께 들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집에 돌아가 마음 편하게 청국장 끓여 먹는 편이 훨씬 더 낫죠.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번에 인수위원장 마치기 때문에 틀림없이 현재 이 나라가 처하여 있는 국정 정반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안철수가 바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야말로 총명하기를 이를 데 없는 한마디로 천재가 아닙니까? 이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난 5년 동안을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나라를 이 윤석열 같은 벌써 윤핵관들이 제시상 만났다고 잔뜩 고개를 쳐들고 흉포를 부려대는 이런 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기는 다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이런 자들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체계적이고도 안정된 4차 산업기술과 일자리 산업 육성 이런 모든 것들을 실현해내기는 다 글렀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잘됐네. 난 그냥 인수위원장 이거 하나만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고는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싹싹 다 털고 물러나주마.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마음껏 잘 해보려무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이 판단이 혹시 너무 섣부른 너무 이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장관 인선까지 마저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하나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안철수와의 공동정부란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반드시 안철수의 그 과학기술혁명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안철수가 직접 추천하고 안철수가 그 뒤를 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국무총리부터 벌써 이 윤핵관들의 음으로 양으로 되는 방해와 저지로 말미암아, 물론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사주가 있었겠죠. 어쩔 수 없이 안철수로 하여금 부득불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내일 모레면 곧 여든살을 바라보는 70대 중반의 한덕수라는 노인을 가져다 임명한 것 아닙니까? 아, 새 시대, 새 세대,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한마디로 노인 회장을 뽑아온 것처럼 이렇게나 마음속에 아무런 조금의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는 1차 정부 인선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그 위대한 안철수의 과학기술 혁명에 대하여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혁명이라는 걸 하자면 먼저 그 혁명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1차 조각 인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이 생기는가요?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
지금 벌써부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일찍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아무리 배영망대라도 그렇지 수천만의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옛말에도 있듯이 일엽지추라고 합니다. 나뭇잎 한잎을 보고 가을이 왔으면 한다고 하잖아요. 봄날의 화려한 벚꽃이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노란 벚나무 이파리는 벌써 도로 위에 나뒹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던진 한마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결정권자는 당선인이요. 그 책임 또한 결정권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봄날의 화려한 벚꽃이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이건 지금 한창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 윤희맥들이 모두 기세가 하늘이라도 찌를 듯이 사기 충천하고 있지만 벌써 도로 위에는 노란 벚나무 이파리가 나뒹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안철수와의 공동정부를 파기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과 윤인맥들의 혼자만의 정부, 이렇게 되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 나아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윤석열 정부의 싹수가 나타나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군요. 안철수가 대선 기간에 공언했던 그 손목 자를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언제쯤이 될지 양 궁금하지가 않군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